반갑습니다. 태권도 도보험센터 쇼버전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한 40분 넘게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을 때는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긴 말 안 하고 최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쇼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공매도 이슈입니다. 공매도 이슈는 지난주부터 분위기는 좀 띄어왔었는데 서프라이즈하게 그 다음 주 정도면 나온다는 얘기가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깜짝 발표가 되면서 이제 월요일 날 놀라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1, 2위가 동반 상한가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반응을 보면 왜 했는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거죠. 윤석열 감사합니다. 윤석열 파이팅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다 윤석열 지지자인지 알 수 없는데도 이 정도 보면 이제 정치적인 거였다라는 것인데,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 공약 사항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때 나온 것 중에 주요 핵심 6가지가 있었는데, 체제 지원 강화 같은 게 있고, 그 중에 여기 이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이란 게 있는 건데, 뭐 사실 이 방식이 전면 금지라는 것을 그것도 지금 시기에 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근절하면 제도 개선을 하고 공매도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하고 뭐 외인들의 조건을 똑같이 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당과 정부가 적어도 총선에서 지지 않겠다, 당연히 지면 안 되죠.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 이슈를 끌고 가는데,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시티에서부터 그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다음은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띄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나오는 그 주식 양도세 이제 소득 한도, 그게 이제 10억이죠. 한 20억으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슈를 선점해 가면서 그 총선 때까지 계속 이게 하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고요. 일단 투자자들에겐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의지가 그냥 부양을 넘어서 그냥 공매도 금지 같은 이제 다소 논란이 많은 것까지도 그냥 강하게 빠르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저희도 2차 전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죠. 2차 전지는 7월 26일 날 엄청난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 매도가 됐고, 지금까지는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락 추세니까. 그랬는데 일단 시장이 뭐 최근에 급락을 해서 저희가 저점을 잘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고리즘에서 이제 회원분들에게 10월 30일 날 종가로 이제 지수물, 뭐 코덱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정말 잘 잡은 것 같다. 그냥 뭐 지금 이건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더 했죠. 우리가 둘 다 샀기 때문에 뭐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27%가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빔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가지고 본의 아닌 박탈감을 좀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시장의 제한 조치죠. 시장의 제한 조치인데, 서킷 브레이커 같이 일단 가격을 일시적으로 잠깐 정리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매도라는 시장 기능 하나를 완전 전면 금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시장의 신뢰도는 좀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은 정신은 화끈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매도에 다 목숨을 거는가라고 보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강성주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게 빨간색 에코프로인데 최근에 급락이 컸죠.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물론 많이 오른 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뭐 많이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원인을 다 공매도로 받고, 그냥 공매도 아니고 불법 공매도가 이제 있다라는 주장을 해 오셨고 청원까지 하셨고,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공매도가 우리 법 기준에서는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라는 게 금감원 발표고, 금융위가 이걸 받아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는 재밌는 게, 이게 그 파란색이 중국 배터리
1위자 전 세계 마켓쉐어 1위인 CATL의 주가고, 그리고 리튬 관련 그 알버말이죠. 이게 미국의 리튬 광산주인데 같은 계열이잖아요. 물론 에코프로는 양극재고 얘는 리튬이니까 코스코 홀딩스나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뭐 넓은 범위에서 2차 전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전 세계 글로벌 주요 대장들이 급등을 하고 심지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사이에 에코프로는 반응이 없다가 올해 초부터 뒤늦게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뭐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때 실적이 한 7배 넘게 올라가는 등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변동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글로벌 1등주는 고점 찍고 좀 횡보하다가 그 이후는 좀 하락하고 있고, 리튬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전 고점을 발라내지 못하고 추세적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던 상태였는데, 에코프로는 잠깐 좀 밀린 것 같더니 회장님 구속되고 막 하면서 다시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왔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일봉이니까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차 거래인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공매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빌링이 많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준다는 거는 이제 공매도 물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숏 스퀴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6월 정도까지 주가와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매도들이 이제 겁을 먹은 것이죠.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십니까? 좀 줄어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던 게 약간 횡보하던 게 고개를 확 들죠. 그리고 공매가 많이 빠지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1,000원 모자란 154만 원까지 올라가는 7월 26일 아까 말씀드렸죠. 요때까지 찍고 그 하루 움직인 거로 한 30%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그리고 거래량도 이틀 연속 꽤 높은 거래량을 보이면 이거 분명 고점 신호인데, 그러면서 이제 고점 신호를 보이고 나니까 공매도가 이제 다시금 후행적으로 늘다 보니까 공매도가 늘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제 그 강성 주주들의 주장이 힘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는 뭐 그냥 뭐 불법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뭐 불법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없는 걸 있다고 하진 않았겠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만, 오늘 공매도 금지 발표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뭐 전 종목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사실 그 꽤 공매도 물량이 많았다 하더라도 실제 배터리주 같이 고밸류들은 공매도가 많아요. 그리고 거래량의 30~40%가 이제 공매도이기도 했고 많긴 많은데, 더 많은 건 호텔신라 같은 거였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갔느냐? 그건 아니죠. 4% 정도 올랐습니다. 뭐 4% 오른 게 뭐 작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배터리 관련주들의 오늘 급등에 비하면 거의 뭐 상대적으로 이제 급락의 느낌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이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공매도가 많은 비율순인데 이 순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는 다 느끼셨을 거고, 대부분 2차 전지 위주의 급등이 나왔다는 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공매도가 사실 진짜 주가를 내렸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공매도 때문에 내렸다는 생각을 특정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 반응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 뭐 공매도가 시장에 전반적인 어떤 기능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나중 이야기 제 풀 버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숏 버전이니까 그럼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뭐 상한가를 가고 그간 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 뭐 해체, 뭐 한 인증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만에 기분 좋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상한가를 이제 한 종목도 아니고 두세 종목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2차 전지 강성주주들은 이제 종목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상한가는 뭐 한두 개는 꼭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비슷한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사실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러워야 되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 26일 날 그래 고점 신호를 보이고 나서 고점 대비
반 이상이 날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154만 원이 결국 60만 원이 깨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상 털린다 하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해야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올린 게 아니잖아요. 공매도 금지라는 시장 외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다. 물론 일단은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리고 또 특이하게 공매도 금지가 나올 때는 시장이 완전 나락을 갈 텐데 이번에 나락 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 나와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 각종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낸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관성적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다가 너무 이제 그 포모를 느낀다거나 한다는 건 조금 쉽지 않다. 여기에 또 포모를 느끼실 분들은 요때는 또 이게 피어를 느끼시지 않으셨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건 시장에 그 실질적인 원인일지 아닐지 논란이 많은 부분을 정부가 그냥 댕강 잘라버려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서 변화는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손이 빠르신 분들이 그냥 관성을 이용해 가지고 올라오는 상승을 취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이제 21선을 이렇게 예쁘게 타면서 이제 추세 상승을 하다가 좀 힘들어지더니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 이후로는 꽤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그래서 첫 번째 21선을 회복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점프를 확 해버렸죠. 어찌됐던 일단 21선 위로 올라왔고 시장에 그 반등 분위기가 생겼고 그건 배터리 공매도 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생겼기 때문에 일단 관성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9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실질적인 진짜 추세 전환은 정고점이었던 8, 90만 원, 90만 원 정도를 뚫고 그리고 진짜 정고점이었던 이제 150만 원을 뚫어야 진짜 이제 새로운 시세가 열릴 텐데 그거는 지금 좀 당장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 분위기가 돌아온 거에서 그냥 지금은 사실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일단 분위기가 기대감이 발생한 2차 전지에서 짧은 방망이를 쥐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업황은 지금 2차 전지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업황이 돌아오고 있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그냥 뭐 배터리가 저러든 말든 나는 마이웨이를 하겠다.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주로 그간 이렇게 급하게 빠질 동안 이 급하게 빠졌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낙폭 과대주들이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고 그런데 과대 낙폭을 되돌리고 나서는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나오는데 보통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는 과대 낙폭주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제 경험상 별로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단순 조정을 넘어서 이 정도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잡았다가 생각되면 그냥 싼 것들을 빨리 사가지고 바텀 피싱 그러니까 과대 낙폭을 취하는 그런 전략이 초반에 먹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2차 전지도 많이 사실상 2차 전지가 하락 주도주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게다가 이제 이런 이슈까지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똑같은 주인공이 이어가기에는 그랬던 적은 별로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그 풀 버전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 버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